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에서 시간 보내느라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워낙 성격 자체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해서 제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 힘으로 일하면서 이만큼이나마 잘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만족스럽고요. 그래봤자 돈 번다고 고생하고 일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좋겠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무시당하면서 제 살림이나 살아주는 사람 취급당하다가 이렇게 제 업장 가지고 제 일 당당하게 하면서 살게 되니 밥벌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그때보다는 생활하는 게 훨씬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말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결혼한 이후로 제 처우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함께 살 때 남편 태도가 한결같을 수야 없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 보아도 결혼 생활 내내 그 사람을 선택한 게 후회스러워 내 발등을 찍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라고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며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신세가 한심스럽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것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저라고 모자란 인간이 아닌데 처음부터 제 처알기를 저렇게 우습게 하는 놈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저런 놈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남편도 처음부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저 만날 때도 그런 기미는 느끼지 못했고 결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눈치 보는 티가 났었고요. 특히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결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연세를 고려하면 풍채도 좋으시고 성격도 괄괄하신 것이 나이 드셨다고 전혀 기가 꺾이시는 것 없이 호방한 분이셨습니다. 원래 사위 될 사람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장인어른 자리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귀한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로서 사위감을 마냥 곱게만 봐주지 않으시기도 하겠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어떤 자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참 제게는 든든한 보호막이 돼주셨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 나이 때 분답지 않게 제 학교 생활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만큼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지는 않는지 우리 딸 사회 나가서 고생하지는 않는지 항상 마음 써주시던 감사한 분이셨어요. 효은이 너 밖에 나가 기죽어 다닐 필요 하나도 없다. 이 아버지가 너 못살게 구는 인간 있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네 편 되어줄 테니 어딜 가든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살아. 저희 아버지 술만 드시면 하시던 소리가 이런 거였어요. 물론 제 위에 오빠와도 돈독하게 지내셨지만 아무래도 체격도 왜소하고 어릴 적부터 조용한 편이었던 막내딸이 내심 더 눈에 밟히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타고난 약간은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늘 아래 세상 무서운 일 당하는 일 없이 잘할 수 있었겠죠. 아마 남편 역시 저희 아버지 처음 보고 나서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 사람은 저희 아버지 풍채에 비하면 덩치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그렇게 기가 센 사람은 못 되거든요. 결혼 허락 받으려고 처음 저희 집 와서 인사드렸을 때 바짝 긴장한 것이 물론 결혼 허락 받기 위한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희 아버지 위용에 기가 죽기도 했을 겁니다. 원래 친정이 든든해야 시집가서도 과시당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다고들 하잖아요. 남편 놈이 섣불리 자기 본색 드러내지 못했던 것도 저한테 함부로 대했다가 장인어른한테 멱살이라도 잡혔다가는 기도 묘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남편 태도가 돌변한 것은 저희 아버지 떠나시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친정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이 나이 먹도록 암 한 번 안 걸린 사람이 더 드물다더라. 네 아빠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한테 뒤처지지 않는 거 알지? 그러니 효은이 너 그렇게 울 거 없어. 태산 같던 아버지 암 발병 소식에 자식으로서 든든하게 위로는 해드리지 못할 망정 겁이 나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친정아버지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병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진단받고 채 3개월을 채우지 못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임종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효은아, 그저 호상이라고 생각하자. 긴 병에 장사 없다고들 하더라. 너희 아버지 그렇게 힘든 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덜 앓고 가신 걸 천운이라 생각하고 그리 보내드리자. 온 친정 식구들이 찢어지는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이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래 투병하셔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이 편이 낫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면서도 아버지를 잃은 서러운 마음이 쉽게 달래지지 않더라고요. 다 커서 시집까지 갔는데도 아버지 잃은 슬픔이 이리 클 줄은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 잃은 서름은 아버지의 빈자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도 저희 아버지 눈치 보면서 큰 소리 내지 못하던 남편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거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이 이제 결혼해서 유부녀인데 너무 친정 나들이가 잦았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거는 워낙 장인어른께서 별나신 데가 있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어른들 말씀이라 별소리 없이 따랐는데 앞으로는 우리 부모님한테 신경 좀 더 써. 그래도 시집와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기 친정 부모님 챙길 줄만 알고 시댁에 소홀했으니 우리 엄마가 대놓고 말씀은 못하셔도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시집와서 시댁에 소홀했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친정 식구들과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만 들르고 시댁 가는 걸 피하거나 꺼리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끼리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당연히 돈독하게 지내는 게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시집 와서 한 달에 적어도 주말 2번 이상은 시댁에 가서 별일이 없더라도 안부 여쭈고 시간 보내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아무리 친정과 가깝게 지냈어도 친정 더 많이 간다고 시댁에 안 가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 몸이 2개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 저 소리는 이제 눈치 볼 장인어른 안 계시니 살판난 남편 놈이 제 버릇 한번 잡아보겠다고 한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처음 남편 놈 본색을 드러나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남자들이 장인 무서운 줄 안다는 소리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 떠나자마자 저렇게 태도를 싹 바꿔요? 남편은 괘씸한 짓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첫 아이 임신하기 전까지는 회사 쉴 생각이 전혀 없는 저였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의 경제권 문제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한테 다른 눈치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 남편이었으나
그럼에도 저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제 주장 당당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요. 아마 많은 기혼자 여성분들께서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벌고 있으니 양가에 돈 쓸 일 생길 때 항상 반반씩 각출해서 용돈이든 선물이든 해드렸고요. 그러면서도 그거 불만스럽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둘이 똑같이 냈으니까 양가에도 양가 부모님께도 용돈을 해드리거나 선물을 해드려도 공평하게 해드렸고요. 사실 이건 제가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합의하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전담하는 거라면 그건 역시 제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저도 일을 해서 가게에 당당하게 한 몫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시부모님 해드리는 것만큼 저희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 전혀 문제될 일이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괘씸한 놈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는 은근슬쩍 저희 친정 엄마하고 자기 부모 챙기는데 차등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명히 이번 설 명절 부모님들 용돈 따로 빼놨는데 왜 우리 집만 20만 원 보내놓고 당신 부모님한테도 50만 원이나 갖다 드려? 처음에 저 몰래 자기 부모한테 우리 집에 보낸 것보다 2배나 넘게 용돈 갖다 드린 걸 알고 제가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릅니다. 둘이서 각각 30만 원씩 각출해서 각자 부모님들 용돈 해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남편이라는 놈이 저희 엄마한테 갈 용돈 10만 원 뚝 떼서는 자기 돈 10만 원까지 더 보태다가 제 부모를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뭐 이런 양아치 심보가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제게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야, 그럼 그쪽은 사람이 하나고 이쪽은 사람이 둘인데 돈이 똑같이 가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내 돈 더 들여서 해드리겠다는 건데 그걸 왜 당신이 따가지고 들어? 당신 돈 거기서 10만 원밖에 더 들였어? 우리 엄마 용돈 10만 원 빼다가 시댁에 갖다 붙인 건 왜 쏙 빼먹고 얘기하는데? 지금 돈 10만 원 가지고 진짜 사람 치사하게 군다. 어차피 장모님은 혼자 쓰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많이 보낼 필요가 있어? 자기 부모는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용돈 좀 더 드린다고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니 결혼하고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식구 됐으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한테도 신경을 더 써야지. 시부모 공경하고 공양할 생각은 안 하고 만나 이렇게 편가르기나 할래? 누가 들으면 제가 시부모님한테 용돈 한 푼 안 드렸는데 집안 살림 다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박으려고 둔 줄 알겠어요. 저희 아버지 계실 때는 이렇게 억울하고 기막힌 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든 장모 홀로 있으니 우리 친정 같은 건 겁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저나 제 친정 대하는 게 달라졌나 기가 막혔어요. 가뜩이나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상심이 크셔서 그런지 자꾸만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던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 병원 갈 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 안 되고 자식들 다 출가해서 본가에 홀로 계시는데 몸도 안 좋다고 생각하면 가뜩이나 딸 자식으로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마누라 감사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대놓고 자기 부모와 제 친정 대접을 달리하다니 어떻게 자기도 부모 있다는 인간이 이렇게 홀로 남은 내 엄마 우습게 여기고 시부모만 챙길 수가 있답니까? 제가 무슨 수로 저런 놈을 예쁘게 볼 수가 있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남편과 갈수록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정의 발길을 뚝 끊는 남편이었습니다. 제 놈이 안 가는 건 둘째치고 제가 저희 친정 들락거리는 것까지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신 가기 싫으면 당신이나 집어치워. 내가 내 엄마 만나러 가겠다는데 당신 허락식이나 받아야 해?
나는 시댁 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뻔질나게 드나들어도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하더니 우리 엄마 요새 몸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내 엄마 들여다보는 것도 네 눈치를 봐야 해?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애틋해하고 공경했으면 내가 이러겠냐? 내가 못한 건 또 뭔데? 용돈을 챙겨도 당신 부모한테 더 챙기고 그거 아니더라도 당신 생활비 야금야금 빼돌려서 당신 부모 보약이며 여행 보내드리며 한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든 트집 잡아보려는 남편한테 제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저도 제 부모 그리 홀다는 남편놈한테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마음이야 안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자기 사돈보다 챙겨 먹는 게 많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부모였으니 날이 갈수록 시댁에까지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효나, 미안하다. 엄마가 자꾸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자식이 엄마 아픈데 나 몰라라는 게 말이 돼? 무릎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친정엄마 얼굴에 수심이 깊게 드리웠습니다. 오빠는 갑작스럽게 지방 발령을 받아 자리를 비우게 되니 근처에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당신 병원 문제 때문에 저를 번거롭게 한다며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는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요. 저희 키우실 때 아버지와 더불어 모자란 것 없이 넘치는 사랑 베풀어 주신 친정엄마셨습니다. 이제 홀로 지내시는 것만 해도 너무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아픈데 저렇게 자식 눈치까지 보시며 주눅든 모습을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남편놈 괘씸한 마음이 다시금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남편놈이 자기 부모 안쓰럽다며 집 보수공사며 시부모님 선물하며 쓴 게 적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 정도니 제가 모르는 건 더 많았겠죠. 그놈은 제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자기 부모만 챙기면서 그렇게 실속을 챙기는데 내가 우리 엄마 병원 가는 것까지 이렇게 자식 눈치를 보게 해서 되겠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돈 벌고 있었어요. 남편놈이 자기 부모한테 하는 거 반만큼이라도 했다면 저도 아깝다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버는 돈 죄다 남편과 공유하고 시댁도 더 잘 챙겼겠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결혼했다고 직장 그만두지 않고 경제권 꽉 쥐고 있기를 잘했다고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될지는 몰랐지만요. 애초에 엄마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수술이나 입원에 드는 일체의 비용 제가 부담할 생각이었어요. 그래,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분명 제가 저희 친정엄마 병원비나 입원비 내드린 걸 알면 그 밴댕이 소갈딱지 놈이 일길이 날뛸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100만 원 남짓되는 돈이었어요. 남편놈이 시댁에 했던 거랑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남편놈 성정은 아니라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요. 자기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또다시 출가 외인이니 뭐니 조선시대에나 통용될 개소리를 나불낼 놈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고생해서 번 돈 제 부모한테 쓰면서 왜 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애초부터 제가 친정엄마 병원비 해드리는 건 남편에게 말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아예 남편놈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하신다는 얘기만 했지 그 이외에 병원 다니시는 얘기나 입원하시는 얘기나 일절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얘기 오순도순 나눌 상황도 아니었고요. 어차피 내 돈들이 할 일인데 허락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고요. 그냥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제가 저희 엄마 병원비 도와드리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외근이 있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도착해서 환기한다고 테라스 문을 활짝 여는데 마침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효은아, 너 엄마 병원비 네가 결제했다며? 엄마 아직 그 정도 능력은 돼. 알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가뜩이나 너 회사 다닌다고 바쁜데 엄마 병원 쫓아다니게 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뭘 그런 것까지 네가 대신 내려고 해. 자식이 돼서 엄마 입원한다는데 수술비랑 병원비 좀 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거 받은 것처럼 얘기해? 가뜩이나 엄마한테 너무 해드린 거 없어서 죄송스러워 죽겠는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세상에 너 같은 딸이 또 어디 있다고. 세상 둘도 없는 효녀라도 된 듯 제 편을 들어주시는 친정엄마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가를 우습게 보는 것도 모자라 자기 부모 더 챙기느라 사위라는 놈이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걸 아시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싶어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런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남들이 들으면 병원비라고 도와드린다고 생색내기도 민망할 지경이야. 그래봤자 고작 돈 100만 원 되는 해드리는 건데 그러지 말아요. 엄마 이럴 때마다 나 정말 속상해. 그동안 우리 키우면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게 얼마인데 나는 그저 엄마 아픈 데 없이 오래오래 옆에 있어주는 그것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요. 효나, 고맙다. 엄마 생각해주는 건 우리 딸내미밖에 없네. 그렇게 엄마와 도란도란 통화를 마무리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버럭 들이치는 고함에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뭐? 돈 100만 원? 야, 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또 친정에 빼돌리겠다는 거야? 엄마랑 통화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남편이 집에 들어온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들어온 거지 사위가 돼서 장모님 병원비 100만 원 해드린다는데 눈이 뒤집혀서 그걸 도둑놈처럼 엿듣고 있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집안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친정엄마한테 갖다 바친 줄 알겠어요. 야, 너 귀 먹었어? 빼돌리긴 뭘 빼돌려? 내가 번 돈으로 내 엄마 병원비 해드린다고 하는데. 너 그 소리를 들으면 장모님 그렇게 많이 편찮으시냐? 괜찮으신 거 맞냐? 인간으로서 그거부터 먼저 묻는 게 도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병원비까지 내려고 한 주제에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 내가 못한 거 뭐가 있는데. 그러는 네 놈이 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니네 집 갖다 바친 거였어? 내가 번 돈, 고작 돈 100만 원을 내 임의대로 못 써서 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내가 너보고 우리 엄마 병원비 내래? 내가 니놈 눈치 보느라 우리 엄마 편찮으신데 시원하게 병원비 한번 못 내고 살아야겠냐고! 내가 내 힘으로 도와드리겠다는데 이런 것까지 네 눈치 보면서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벌어도 내가 벌었지 네가 벌었어? 야, 나 같으면 시부모님 수술하신다고 하면 내가 먼저 병원비 도와드리겠다고 운이라도 떼보겠다. 네가 그러고도 사위냐? 저도 보통 악에 바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이 결혼 끝장날 각오로 싸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제게 대들던 놈이 제가 이 결혼 생활을 끝장낼 각오로 달려들자 주춤하더라고요. 저를 제 입맛대로 길들여 지 결혼 생활 편하게 만들 속셈이었지. 딱 보기에도 그놈이 저랑 이혼할 생각 같은 건 없어 보였어요. 내칠 마음 있으면 진작 내쳤겠죠. 저도 그걸 모르지 않기에 더 이상 져주지 말자고 이를 바득 갈았습니다. 한 번만 더 걸려봐라. 큰 거 한 번만 더 걸리면 저놈하고는 정말 끝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한동안은 남편이 그래도 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안부를 묻는 신용이라도 몇 번 하고 시부모를 공경해야 한 해 만에 하는 관짝에 들어갈 소리도 안 했고요. 그래봤자 사람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 그저 눈치 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워낙 놈 입 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긴 해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렴 제 놈도 사람이면 제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눈치를 보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놈이 저희 친정에 신경을 쓰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예의상 저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나 한 번 했지 문병 한 번 오지를 않았어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니네 엄마 병원 입원할 일 있으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했죠.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남편하고 똑같은 인간 되기 싫으니 문병도 가고 며느리로서 제 할 도리 다 했겠지만 뭐 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할지 자기가 알 게 뭡니까. 그렇게나마 혼자 분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 무릎 수술이 잘 끝나서 잠시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게 되셨습니다. 무릎 수술이라는 게 수술보다도 재활이 참 힘들거든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되고는 무릎이 잘 꺾이지 않아서 억지로 접어줘야 하는데 그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효은아, 퇴근했으면 집에 가서 쉬지. 가뜩이나 엄마 입원했을 때 연차까지 써서 옆에 붙어 있느라 너 몸이 말이 아닐 텐데 뭐 한다고 또 이리로 왔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간 게 맞기도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걸 아무도 없는 집에서 엄마 혼자 하시게 두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봤자 꼴 보기 싫은 남편 놈 면상이나 봐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우리 엄마 다리 회복하는 거 돕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방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한들 제 마누라가 아픈 장모님 돌본다고 정신없는 그 틈을 타 그런 짓거리까지 벌였을 거라고는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일을 벌여도 항상 상상을 초월하는 놈이었습니다. 사부인 무릎은 좀 괜찮으시다니? 아직 힘드셔서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해요. 저 친정 가는 걸로 또 꼬투리 잡을까 싶어 일부러 더 괜찮다는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 얼굴이 떨떠름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들 표정이 어떻든 저 사람들 눈치 보겠다고 내 부모한테 소홀하게 대하기는 싫었어요. 그러다 시댁이 이사 간다는 주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꼴을 보니 저야 처음 듣지만 저들끼리는 제 문제로 얘기가 많이 오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집도 구옥이고 손봐서 사는 것도 일인데 그냥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가는 게 더 낫겠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 기색부터 살피게 되더군요. 그렇게 제 부모 애틋해서 죽는 남편인데 시부모 집 산다는 소리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부터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부모 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냥 덤덤하게 있는 꼴을 보고 웬일인가 싶었죠. 어차피 시부모 이사 간다는데 제 돈은 한 푼도 보탤 생각이 없었으니 도와줘도 자기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신경조차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 계좌에 남편이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붙였다는 걸 알았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이거 미친놈 아닌가 싶었어요. 아무리 자기도 직장 생활하는 놈이라 하더라도 저희 살고 있던 집 대출금도 아직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주제에 부모에게 집 해준다고 1억씩이나 턱턱 내놓을 능력 되는 놈도 아니었어요. 저희 계좌에 그만한 돈도 없었고요. 남편이 도대체 무슨 수로 돈을 1억이나 해서 제 부모에게 바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너 진짜 제정신이야?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도대체 그 돈 어디서 나서 그 큰 돈을 당신 집에다 붙인 건데? 아, 내가 네 돈 뺏어서 그 돈 갖다 줬어? 그냥 그러려니 할 일이지 뭘 또 따지고 들어. 야, 너 우리 공동계좌에 2천만 원 빼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거 너 혼자 쓰는 돈이야? 어머니 부부 공동재산을 지멋대로 빼돌려놓고 8천 네가 냈으니까 그 2천 가져간 거는 또 입 다물라 그따위 개소리 할 생각이야? 아이, 회사 대출 좀 받았다. 왜 내가 이런 것까지 네 허락을 받아야 돼? 시부모가 얼마나 지금 있는 집이 불편하면 이사 가자는 소리를 다 했겠어. 먼저 도와드릴까 물어보는 게 도리 아니야? 남편이 시부모 도와드렸다고 이렇게 떽떽거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행실을 한번 돌이켜봐.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 내드린다고 할 때는 아주 눈깔이 뒤집어져서 달려들더니 내가 내 엄마 병원비 그거 돈 100만 원밖에 안 하는 거 해드린다는 소리에 지 돈도 아닌 걸 아주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더니 너는 지금 역지사지가 안 되냐? 그러고는 니네 부모 집 산다니까 1억이나 되는 돈을 턱턱 내놔? 그럴 주제도 안 되는 놈이? 야, 100배야, 100배!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 붙여준 것보다 100배라고! 네가 정신 나간 놈이지? 제정신 박힌 놈이 어떻게 자기 마누라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여? 너도 네가 번 돈 네 맘대로 쓰니까 나보고 입대지 말라며. 너도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번 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회사 대출 받았다며? 그거 갚는 거 결국 다 월급 넣어야 되는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데? 네 부모한테 집 해준다고 돈 1억이나 붙여놓고 너 나한테 빌부터 살 생각이야? 아, 진짜 듣기 싫어. 저건 그냥 미친놈이었습니다. 무슨 지 능력으로 지 마음대로 쓴다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까? 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그 돈은 공돈이래요? 결국 그 돈 갚으려면 월급에서 까야 하고 그러면 그 대출 갚는 동안 부부 생활비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감히 지가 번 돈 지가 쓴다는 소리를 합니까? 결국 제 의사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저까지 그 빚 갚는데 동참하게 한 주제에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감히 제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쳐요? 그놈이 정말로 저랑 평생 같이 살 생각이 있으면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골라도 너무 잘못 골랐습니다. 물론 저놈 실체를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쥐레를 밟아도 아주 대형 쥐레를 밟았어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저런 놈을 책임져가며 평생을 희생해야 합니까? 저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하고 그렇게 끝장볼 듯 싸우면서도 끝끝내 제 놈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놈이었어요. 그런 놈에게 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는 남편다운 남편 노릇이라고는 할 줄 모르고 여전히 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못한 뻔뻔한 남편 놈을 기어이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 여기 앉아봐. 그 난리가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전날 미친 듯이 고래고래 고함치던 모습이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을 되찾은 채로 싸늘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흠칫하던 놈도 저와의 기싸움에서 쥐고 싶지 않았는지 낯짝을 빳빳하게 쳐들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있지만 이미 마음 떠난 지 오래였어요. 분위기가 그보다 더 냉랭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를 가르고 있는 테이블 위에는 제 명의의 계좌인 통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누나를 도로록 굴리는 놈에게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만 갈라서 자. 나 너하고 더는 못 살겠다. 명백한 이혼 선언이었어요. 이혼을 입에 올리는 제 말에 흠칫하던 남편이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뻔뻔하게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고 하는 그 버릇 좀 고쳐.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이제 그런 소리에 꿈쩍이나 할 줄 알아? 야, 이혼은 아무나 한다니? 그것도 넉넉하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너 당장 나랑 갈라서면 이 집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많은데 너 돈 좀 번다고 그걸로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가서 나 같은 남편하고 살 수 있다고. 한마디로 제 이혼 소리에 코웃음을 치는 놈이었어요. 제 딴에는 제가 자기랑 사는 게 대단한 이득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나랑 내 부모 우습게 여기면서 지 집구석에 돈 빼돌릴 생각만 하는데 너 같은 놈이랑 살다가는 나까지 파산하지 않겠어? 그리고 갈라서는 마당에 네가 왜 내 주머니 사정까지 걱정을 해? 어차피 남남될 사이인데. 그놈 하는 말이 하도 우스워서 한껏 비웃어 주었더니 주제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 놈이 미간을 와락 구겼습니다. 왜?
내가 네 놈하고 정말 못 갈라설 것 같아? 아이고, 주제 파악이 안 돼도 그렇게 한대? 뭐야? 내 말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궁금하면 앞에 그 통장 한번 펼쳐보든지. 아까부터 놈 시선이 통장에 꽂혀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면 환장하는 놈이니 궁금하기도 했겠죠. 놈이 제 눈치를 보며 주섬주섬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뭐야? 나 몰래 무슨 돈을 꿍쳐놨길래. 문장을 다 마치기도 전에 놈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장 속 액수를 제 눈으로 목도한 후로 턱까지 덜덜 떨리는 꼴을 보니 사람이 그렇게 우스워 보일 수가 없더군요. 손가락을 덜덜 떨면서 액수를 짚어보는 꼴이 통장에 찍힌 금액에 0이 몇 개인가 세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장모님 병원비 100만 원 내는데도 지 눈치를 봐야 한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놈 주제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액이었을 테니까요. 너 대체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게 다 얼마야?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니? 내가 너 같은 놈 갖다 버린다고 굶어 죽을 일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이 이혼 도장이나 찍을 생각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야,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큰 돈 숨겨놓고 어떻게 부부끼리 이런 거 속일 수가 있어? 부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남편으로서 한 게 뭐 있다고? 사위로서 한 게 뭐 있다고 그따위 소리를 짓거려? 쥐엄이 치마폭에 쌓여서 지 본가나 챙길 줄 알았지. 네 놈이 나를 배우자로서 제대로 대우한 적이 있기나 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뻔뻔하게 더러운 주둥이를 놀려? 여보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내가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어? 왜? 주제에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 보고 나니 아주 눈이 뒤집히지? 별것도 아닌 놈 지금까지 걷어준 줄도 모르고 감히 너 따위가 나랑 우리 엄마를 우습게 여겨?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처음부터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 그냥 내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알잖아, 나 이혼 생각 같은 거 없는 거. 너야 당연히 없겠지. 너 같은 놈 싫지 알면 어느 골빈 여자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주겠어? 나나 네 놈한테 속아서 이 짓거리를 하고 살았지. 근데 어쩌니?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너 없어도 배 터지게 먹고 살 돈 충분하고 설마 그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사는 거에 비하면 천국일 텐데 내가 이혼 안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이혼만은. 방금 전까지 저를 그렇게나 비웃던 놈은 어디로 가고 이혼당할까 싶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놈을 보자니 저런 놈 진작 갖다 버릴 것을 내가 뭐 한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나 싶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고작 저것밖에 안 되는 놈, 이혼이라는 두 글자 무서워서 지금껏 봐줬다고 생각하니 지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마누라 돈깨나 있는 걸 보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드나 보지? 그런데 어쩌니? 네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네 장모가 나보다 가진 자산은 훨씬 많은데 이것도 네 놈이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돈이야. 살면서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쥐고 있으라고 하셨던 돈인데 또 이렇게 쓸 줄은 몰랐지. 뭐? 그럼 결혼 전부터 이 많은 돈을 갖고 있었으면서 나랑 결혼하면서 한마디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어떻게 부부끼리 이런 문제를 속일 수가 있어? 너야말로 나를 남편으로 생각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결혼을 했으면 어머니 부부 공동재산인데. 방금 전까지 제 앞에서 싹싹 빌던 놈이 갑자기 무슨 발작 버튼이 눌린 건지 벌떡 일어나서는 눈을 까대짓고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벌써부터 저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놈을 보니 저놈은 애초부터 글러먹은 놈이었다는 걸 실감할 수밖에 없었죠. 마치 제가 대단한 악행이라도 저질렀다는 듯 배신감에 부들부들 치까지 떨고 있는 놈을 보자 빨리 저놈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나 괘씸하던지 저도 흥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역시 벌떡 일어나 눈앞에 돈에
정신이 나가버린 남편놈 뺨을 철썩 후려쳤어요. 야, 이 미친놈이! 야! 이 빈대 새끼가 이제 내 재산에까지 눈독을 들여? 이 거지 새끼가 돈독에 올라서는 감히 주제에 지금 누구 돈에 침을 흘리는 거야? 나야말로 내 부모한테 내가 받은 돈인데 이혼하고 갈라서면 평생 볼 일 없을 너 같은 놈한테 말을 하든 말든 네 놈이 이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 10원 한 장 내 놈하고 일절 관계없는 돈이야. 뭐 이런 강도 같은 놈이 다 있어? 저한테 귀싸대기 제대로 한 대 후려맞고 나자 그제야 퍼뜩 정신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개처럼 빌어도 통할까 말까인데 거기다 대고 눈앞에 거액의 눈에 뒤집혀 오히려 이혼의 빌미를 더 제공하고 말았으니 놈도 아차 싶었겠죠. 다시 납작 엎드려 비는 놈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봐. 내가 당신하고 부모님 그렇게 서운하게 해드렸는데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바닥에 제 머리를 쿵쿵 찢는데 솔직히 제 눈에는 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저렇게 제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도 씨알도 안 먹힐 판에 방금 전에 지 본색을 드러내놓고 저 꼴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 놈한테 씩씩대며 눈에 보이는 쿠션이며 잡지책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낭비한 내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야. 역겨운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애틋해 죽겠는 네 부모한테나 붙어서 살아.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더 망치려 들지 말고. 내가 너 혹여나 재혼한다는 소리 들으면 아주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서 팔자 망치는 여자 안 생기게 막을 테니까. 감히 나한테 이혼당하고 나서 행복하게 잘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았던 만큼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악담이란 악담은 모조리 퍼부으며 놈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제 폭언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땅바닥에 붙어서 이혼 못하겠다며 엉엉 우는 신용까지 하는 놈이었지만 제 결심이 바뀔 리 만무했어요. 이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니까 이혼 뭐 그렇게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놈하고 살면서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걸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발 빼는 게 제 인생의 득이 될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놈이 제 집에 돈 빼나른 정황이나 저나 저희 엄마 관련해서 폭언한 것들 녹음해둔 증거 자료들 착착 모아둔 덕에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끝까지 저랑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소송까지 갔으나 이럴 때 좋은 변호사 쓰라고 부모님이 주신 돈 안 쓰고 묵혀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저런 놈 떼어내는 데 썼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당연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제 쪽에 유리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아쉬웠다기보다는 최대한 남편놈한테 타격을 크게 입히고 싶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그놈 때문에 한 마음고생이 얼마인데요. 제 놈도 좀 당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살던 집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아마 그것도 해결이 다 안 되었을 거예요. 거기다 놈이 갚아야 할 게 그것만 있나요? 집 대출에 회사 대출까지. 놈한테 걸려있는 대출만 2개 아니었습니까? 그 뻔뻔한 주둥이로 자기 번 돈으로 부모 집 파는데 보탰다고 했지만 사실 그놈이 제가 번 돈에 기생해서 얹혀 살 거라는 속셈은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짓 해줄 저한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뜯긴 돈도 상당하니 그 돈 메울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겠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우리 집에 갖다 준 돈 1억 그것도 도로 달라고 했어. 그것도 도로 다시 받아올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이혼 확정이 났는데도 미련을 떨고 있는 놈을 보니 어지간히 궁지에 몰린 게 아니겠다 싶어 시원스레 박장대소가 터졌습니다. 너희 부모가 그래서 그 1억 도로 토해낸다디?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그 뻔뻔한 양반들이 퍽도 그러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 돈 아쉬울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자기 부모 애틋해 죽더니 돈 1억으로 뱉어내라 못 내놓는다 개싸움을 하고 있을 전 남편 놈과 전 시부모 꼴을 생각하니 아주 고소하기가
깨소금 맛이더군요. 꼴 좋다. 제 마누라 우습게 여기고 천치 취급하더니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보기엔 지금 누가 천치 같니? 마지막까지 제 앞에서 눈물 글썽거리는 놈을 한껏 비웃어주고는 후련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어요. 농가의 이혼은 제게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곧장 친정으로 들어가 엄마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잘했다. 자기 처 귀한 줄 모르는 놈이 자식이라고 귀한 줄 알았겠어? 그런 놈하고 애 생기기 전에 갈라서길 잘한 거야. 볼 것도 없이 저희 엄마는 전적으로 제 편이셨어요. 저랑 같이 살기 시작하니 외로움이 가셔서 그런지 건강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평소 관심 있던 매장 2곳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매출이 나쁘지 않아 조만간 중축도 계획하고 있어요. 전 남편과 갈라서자 이제야 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닌 인연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제 갈 길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혼하고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구절절 긴 사연이 되었음에도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